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계란 한 판 받았던 게 제 연금 5개월을 빼앗을 뻔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76살에 사기꾼을 잡으러 다시 그 건물 3층에 올라갔습니다. 주머니엔 작은 녹음기 하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다리는 덜덜 떨렸어요. 이제부터 그 계란 한 판이 어떻게 380만 원이 되었는지 제가 겪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는 마트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장 보러 나온 길이었는데 요즘은 장 보는 것도 힘들어요. 혼자 먹는데 뭘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배추 한 포기 사면 한 달이 가요. 그러니까 맨날 두부 한 모, 계란 한 줄, 그렇게만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트 입구에 웬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를 했죠. 어머니 혹시 시간 되세요? 저희가 지금 어르신 건강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설문조사 한다면서 결국 뭐 사라 그러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급하게 덧붙이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아무것도 안 팔아요. 저희 구청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목에 건 사원증을 보여줬어요. 거기에 진짜로 우리 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가짜였어요. 컴퓨터로 만든 거래요. 요즘은 그런 것도 다 만들 수 있나 봐요. 저는 결국 따라 들어갔죠. 상가 건물 3층.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넓은 강당 같은 공간이었어요. 의자가 100개는 놓여 있었고요. 저 말고도 할머니들이 한 20명쯤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 그날은 진짜로 설문조사만 했어요. 이름, 나이, 무릎 아픈 데 있으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혼자 사세요? 자녀분은 어디 사세요? 저는 그냥 대답했어요. 내 무릎이 좀 안 좋아요. 잠은 요즘 통 못 자요. 자꾸 깨요. 혼자 살아요. 아들은 분당에 살아요. 그 젊은 남자가 설문지에 뭔가를 열심히 적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다 저를 분석하는 거였다는 걸. 설문조사가 끝나자 직원이 진짜로 계란 한 판을 주더라고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끝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팔았어요. 정말로요. 진짜 아무것도 안 파네. 세상에 이런 데도 있네. 저는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풀어버렸어요. 경계가 풀리면 사람이 제일 약해지더라고요.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는데 이상하게 망설임이 길었어요. 받자마자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마트 앞에서 봤던 그 사람. 이름은 최준혁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그날 설문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기억하세요? 저 최준혁이에요. 이건 대화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딱 안심시키는 멘트였어요. 상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느낌.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 외로운 사람한텐 그게 아주 강하게 들어와요. 준혁이는 말을 이어갔어요. 다음 주에 무료 건강 강좌가 있어요. 혈압이랑 혈당도 무료로 재드리고요. 간식도 준비돼 있어요. 저는 무료라는 말에 한 번, 혈압 혈당이라는 말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식이라는 말에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그때 제 몸 상태가 썩 좋지도 않았거든요. 무릎도 아프고 잠도 잘 못 자고 식후 혈당이 올라간다는 말은 예전부터 들었는데 병원 가는 건 늘 미뤘어요. 그래서 가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강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나왔어요. 센터 앞엔 벌써 비슷한 또래분들이 모여 있었고요. 안으로 들어가니 그날도 강당 같은 공간이었어요. 의자가 쭉 놓여 있고 앞에는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도 바로 물건을 팔진 않았어요. 먼저 혈압을 재줬고 혈당도 재줬고 작은 수첩에 수치를 적어서 손에 쥐어줬어요. 그게 너무 정상적인 건강관리처럼 보였어요. 여기서 사람 마음이 또 풀려요. 저는 그냥 안내받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 준혁이가 제 수첩을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딱 큰일 났다는 얼굴. 어머니 식후 혈당이 180이면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 말에 제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82 숫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사실 저는 정확히 몰랐는데 관리라는 말 하나가 사람을 겁먹게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병원은 가끔 가요. 근데 혼자 가기도 힘들고 택시비도 아깝고요. 그랬더니 준혁이가 잠깐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저한테는 오래된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던 시절, 준혁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시간 될 때 전화 드릴게요. 이 대목이 제일 위험했어요. 여기서부터는 건강이 아니라 관계였거든요. 사람은요, 아파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무너져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수첩을 손에 쥐고 계속 생각했어요. 내 아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근데 저 젊은 애는 왜 이렇게 해주지? 그런데 싫지 않았어요. 솔직히 좋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혁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안 판다는 얼굴로 전화했고, 저는 그게 고마웠죠. 그러니까 더 믿게 됐어요. 사람 마음은요, 시간을 주면 스스로 확신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날도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센터에서 특별 강좌가 있다고요. 치매 예방 강좌라면서 서울대 나온 박사님이 온다고 했어요. 자리가 귀하니까 제 자리 하나 빼놨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저는 밤마다 치매 걸리는 꿈을 꿨거든요. 꿈에서요 분명 우리 집 앞인데 집을 못 찾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아들한테 전화하려고 하는데 아들 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식은땀 흘리면서 깨요. 그래서 저는 그날 거의 매달리는 심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나갈게. 꼭 갈게.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준비했어요. 평소에 안 입던 외출복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고요. 그날만큼은 내가 아직 멀쩡하다는 걸 누가 봐도 알게 하고 싶었어요. 치매가 무서우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아직 괜찮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거든요. 센터에 도착하니 사람이 많았어요. 50, 60명은 됐을 거예요. 대부분 저만한 분들이었고 할머니들이 특히 많았어요. 강당처럼 생긴 공간, 의자들이 쭉 놓여 있고 앞엔 큰 스크린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달랐어요. 보통은 문이 열려 있거든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강의 시작하자마자 문을 닫더라고요. 젊은 직원들이 문 앞에 서 있었고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들, 오늘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도 저는 중요한 강의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지점이에요. 이상한데도 정상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분위기. 불이 꺼지고 영상이 시작됐어요. 스크린엔 요양원이 나왔어요. 병실 같은 곳에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셨는데 눈은 떠 있는데 초점이 없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보고 있고 팔다리는 앙상하고 머리카락도 거의 없고요. 옆에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딸인 것 같았죠. 딸이 계속 부르더라고요.
엄마 나야. 나 영희야. 엄마 나 몰라. 근데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천장만 봤어요. 딸이 손을 잡고 흔들어도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유 없이 아기처럼. 딸도 울고요. 저는 그 장면에서 숨이 턱 막혔어요. 왜냐면 제가 시어머니를 떠올렸거든요. 딱 그 표정, 딱 그 공기. 영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장면은 기저귀를 갈아주는 장면이었어요. 간병인이 물티슈로 닦아주고 자막이 뜨더라고요. 치매 말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함, 자녀 얼굴도 인식 불가. 저는 그때 눈을 감았어요. 근데 소리가 들리잖아요. 눈을 감아도 그 소리가 머리 안에서 계속 울려요. 그 다음은 복도였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복도를 계속 빙빙 돌고 있었어요. 1시간째 같은 곳을 계속. 보호사가 설명하더라고요. 집에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집이 어딘지 모르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찾으세요. 화면이 클로즈업 됐어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나 집에 갈래 우리 애들이 기다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당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저게 나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불이 다시 켜졌는데 사람들 얼굴이 다 젖어 있었어요. 눈물 닦는 소리만 나고요. 그때 강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정장에 안경, 그리고 흰 가운까지. 딱 봐도 의사처럼 보이게 만든 모습이었죠. 그 사람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방금 보셨죠? 이게 치매입니다. 치매 걸리면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요양원에서 혼자 죽습니다. 자식들이요? 안 와요. 강당이 술렁였어요. 그 말이 너무 잔인했는데 이상하게 너무 현실 같아서 더 아팠어요. 그리고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간병비월 350만 원 평균 생존 기간 8년 총 3억 원. 그 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던졌어요. 어르신들, 자녀분들한테 3억 원짜리 짐 되고 싶으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치매가 무서운 것도 무서운데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게 더 무섭잖아요. 그걸 정확히 찔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강사가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말을 바꿨어요. 근데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만 하면 안 걸립니다. 최소한 늦출 수는 있어요. 저는 그때 진짜로 매달리는 마음이 됐어요.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 어둠 속에서 손전등 켠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 준혁이가 제 옆에 와서 또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돼요.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어요. 그때는요, 그 말이 구원이었어요. 강사는 잠깐 쉬는 시간을 줬어요. 근데 그 쉬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문 앞에 서 있던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2부가 금방 시작해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끝나고 안내해 드릴게요. 급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앉았죠. 옆자리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하려는데 직원이 다가가더라고요. 강의 중에는 전화 자제 부탁드려요. 다른 분들께 방해가 돼서요. 그 할머니는 멋쩍게 웃고 핸드폰을 넣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왜 이렇게까지? 근데 동시에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요한 강의니까 그렇겠지. 이게요, 그들의 방식이에요. 사람이 의심하려는 마음을 갖기 전에 질서라는 이름으로 의심을 눌러버려요. 2부가 시작됐어요. 강사는 아까보다 더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방금 전까지는 치매의 지옥을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엔 뭘 하겠어요? 희망을 팔아요. 강사는 마치 선물을 꺼내듯 화면을 바꿨어요. 스크린에 금색 박스가 떴습니다. 고급스럽게 번쩍거리고 산삼 그림이 있고 한자도 큼직하게 박혀 있었어요. 이름은 천내삼골드. 강사는 설명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확신을 심었어요. 6년근 산양산삼, 사포닌 농축, 뇌세포 활성, 서울대 연구팀, 15년 연구, 임상 결과. 이 단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요, 사람은 내용이 아니라 분위기를 믿게 돼요. 어렵고 전문적이다, 진짜다 그 공식이 머릿속에 바로 세팅되거든요. 그리고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뭔가가 쭉 올라가는 그래프. 강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6개월 이상 드신 분들은 발병률이 89% 낮아졌습니다. 초기 증상도 호전됩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89% 그 말이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거의 안 걸린다는 거잖아. 강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화면에 할머니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깜빡깜빡이 없어졌다. 손자 생일도 다 외운다 그런 이야기요. 지금 생각하면 다 연출일 수도 있죠. 근데 그때 저는 너무 간절했어요. 무섭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무너지는 게, 내가 나를 잃는 게. 그리고 드디어 가격이 나왔어요. 강사는 한 번 숨을 고르고 일부러 무겁게 말했어요. 이거 시중에서 사시면 1년치 800만 원입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어요. 저도 그때 역시 했어요. 그렇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근데 강사는 바로 다음 칸을 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만 드립니다. 화면에서 800만 원이 쓱 지워지고 숫자가 바뀌었어요. 380만 원. 그 순간 공기가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이요? 하고 몸을 앞으로 숙여요. 비싼 걸 싸게 준다는 말에 마음이 먼저 움직여요. 강사는 여기서 희소성을 박았어요. 오늘 딱 50세트만 있습니다. 여기 60분 계시죠? 10분은 못 사시는 겁니다. 지금 안 사시면 다음에 못 삽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앞자리 할머니가 먼저 손을 들었고 옆에서도 들고 뒤에서도 들고 순식간에 여기저기 손이 올라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숨이 가빠졌어요. 나도 해야 되나?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건가? 그때 준혁이가 제 옆으로 바짝 왔어요. 저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도 하실 거죠? 그 목소리가 친절한데 이상하게 단단했어요. 선택을 돕는 말 같지만 사실은 선택을 막아서는 말이었죠. 저는 그 순간 머리로는 계산을 했어요. 380만 원, 큰 돈이잖아요. 제 연금이 80만 원인데 관리비, 공과금, 병원비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돈이 많이 없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랬더니 준혁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그 말은 이미 연습된 문장이었어요. 할머니, 비싸게 보이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로 그 숫자를 다시 꺼냈어요. 치매 걸리면 월 350만 원이에요. 1년이면 4,200만 원. 8년이면 3억. 380만 원으로 예방하는 게 나아요. 3억 내는 게 나아요? 그 계산 앞에서 저는 말이 막혔어요. 사람이요, 공포에 잡힌 상태에서 숫자를 들으면 그게 논리처럼 느껴져요. 준혁이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아까 본 영상, 그 장면들을 다시 제 눈앞에 끌어왔어요. 할머니, 아까 보셨잖아요.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는 거, 기저귀 차고 누워있는 거, 혼자 복도 헤매는 거. 그 말이 나오자
영상이 다시 떠올랐어요. 저는 또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결정타. 할머니, 아드님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지금 380만 원 아끼시면 나중에 아드님이 3억 내야 돼요. 짐 안 되는 게 효도예요. 그 말이요.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짐이 되면 그건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결국 지갑을 꺼냈어요.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직원이 제 카드를 가져갔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옆에서 직원이 금색 박스를 가져오더니 그 자리에서 박스를 뜯기 시작하더라고요. 비닐도 뜯고 병도 꺼내고. 어머니, 이게 진품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게 1회분이에요. 지금 한 병 드셔보세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받아서 마셨어요. 달았어요. 그냥 단물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확인이 아니라 환불을 못하게 만드는 절차였다는 걸요. 결제가 됐어요. 380만 원. 10개월 할부. 영수증을 받아들고 뜯긴 박스를 품에 안고 집으로 왔어요. 박스는 무거웠어요. 버스에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왔는데 이상하게 무게가 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집에 와서 열어보니 작은 병이 30개 들어 있었어요. 한 병이 12만 원이 넘는 셈이었죠. 비싸다 싶었어요. 근데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치매만 안 걸리면 됐지. 그날 밤 저는 한 병을 더 마시고 잤어요. 내일부터 머리가 맑아지겠지. 깜빡깜빡이 없어지겠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 병을 하나씩 마셨어요. 아침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 그런 말도 했거든요.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깜빡깜빡했고 어제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리모컨 어디 뒀는지 또 찾고 가스불은 끄고도 한참 뒤에 다시 확인하고.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효과가 늦게 나오나 보다. 약이 아니라 건강식품이니까 시간이 걸리겠지. 준혁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냥 확인이 필요했어요. 내가 속은 게 아니라고 누가 한 번만 말해줬으면 했어요. 준혁이는 아주 익숙한 톤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당연하죠. 근데 이게 약이 아니라 건강식품이잖아요. 한 3개월은 드셔야 효과가 나타나요. 꾸준히 드세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도 참 교묘해요. 지금 효과가 없어도 정상이라는 변명을 미리 깔아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먹게 돼요. 계속 믿게 돼요. 저는 그 말을 붙잡고 계속 마셨어요. 근데 그달 말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엄마, 이번 달 카드값이 이상한데?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뭐가 이상해?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카드로 38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이거 뭐야? 어디서 뭐 산 거야? 그때 알았어요. 제가 결제한 게 10개월 할부였다는 게 현금처럼 한 번에 사라진 돈이 아니라 매달 카드값이라는 얼굴로 따라오는 돈이라는 걸요. 저는 은행 앱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대신 확인해 달라고 해놨는데 그게 이렇게 들킬 줄은 몰랐어요. 저는 우물쭈물했어요. 그거 건강식품 산 거야. 아들 목소리가 커졌어요. 건강식품이요? 38만 원짜리요? 그것도 10개월 할부로? 엄마, 총 얼마야? 저는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도 결국 말했어요. 380만 원. 그때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미쳤어요? 380만 원을 건강식품에 써요? 어디서 산 건데요? 저는 울음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은 화가 아니라 수치심이었어요.
나이를 먹을 대로 먹고 내가 왜 이런 걸? 저는 겨우 말했어요.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아들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아, 진짜 엄마 그거 사기 아니에요? 요즘 뉴스에서 맨날 나오던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사기. 그 단어가 너무 아팠어요. 그 주 일요일에 아들이 올라왔어요. 분당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요. 맨날 바쁘다고 안 오던 아들이.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말했어요. 그 박스 어딨어요? 저는 방에서 금색 박스를 꺼냈어요. 아들은 박스를 확 낚아채더니 뒤집어 보고 옆면 보고 밑도 보고 눈이 아주 빠르게 움직였어요. 마치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요. 그러다가 아들이 박스 뒷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엄마, 여기 봐요. 저는 가까이 봐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였어요. 아들이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비추고 읽어줬어요. 식품 유형 기타 가공품.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서웠어요. 뭔지 잘 몰라도 약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아들은 바로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화면을 제 앞으로 내밀었어요. 뉴스 기사였어요. 어르신 상대 건강식품 사기 기승침해 공포 이용해 고가 건강식품 판매 수천만 원 피해. 저는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거 뉴스에 나온 거랑 너무 똑같아요. 시중에서 몇만 원짜리를 몇백만 원에 파는 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나도 당한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돈이 아니었어요. 준혁이었어요. 한 달 동안 전화해주던 목소리, 손 잡아주던 그 따뜻함,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믿기지가 않았어요.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엉엉 울었어요. 아들 앞에서, 분해서 운 게 아니에요. 창피해서 운 거예요. 손자가 셋이나 있는 내가 이런데 속다니. 아들이 한참 가만히 있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울지 마요. 나도 진짜 화났는데 이거 보니까 엄마만 당한 게 아니에요. 걔네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문이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 말에 또 울음이 나왔어요. 위로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제야 숨이 나와서요. 그리고 아들이 덧붙였어요. 엄마, 내가 알아볼게. 환불받은 사람들도 있대요. 소비자원인지 어디인지 방법 찾아볼게요.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마음 한쪽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전화 오면 받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저는 준혁이 전화를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나쁜 사람인 거 알아요. 근데 한 달 동안 정말 잘해준 척을 했어요. 그게 다 연기였다는 게 너무 잔인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었던 따뜻함이 가짜였다는 게 너무 아파서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기계를 하나 들고 손가락 2마디만 한 크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녹음기예요. 아들이 테이블 위에 작은 기계를 올려놨어요. 저는 그걸 한참 내려다봤어요. 아들은 며칠 동안 알아봤다고 했어요. 뉴스도 찾아보고 피해자들 모인 카페도 들어가서 읽어봤다고요. 그리고 결론은 간단했어요. 그냥 가서 환불해달라 하면 절대 안 해줘요. 개봉했으니 안 된다. 계약서에 써 있다. 그렇게 빠져나가요. 근데 거짓말한 증거가 있으면 달라져요. 아들은 제 손에 그 녹음기를 쥐어줬어요. 치매 예방된다. 병원 약 줄이거나 끊어도 된다. 서울대에서 만들었다. 그런 말 다시 하게 만들면 된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몸이 먼저 거부하더라고요.
다시 그 건물 3층에 가야 한다. 다시 준혁이를 봐야 한다.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나 그 애 다시 보기 싫다고. 나를 속인 사람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그때 아들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아직도 정이 남았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정이 남았냐고요? 모르겠어요. 미워해야 되는 거 알아요. 나를 속였으니까. 내 돈을 뜯어갔으니까. 근데 한 달 동안 저는 진짜로 사람이 살았거든요. 전화가 오면 하루가 달라졌고 누가 내 안부를 묻는다는 사실 하나로 밥맛이 돌았고 할머니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걸 머리는 알아요. 근데 가슴은 아직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나도 엄마한테 잘 못했어요.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외로웠던 거잖아요.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끝까지 말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일단 되찾아야 돼요. 엄마 같은 할머니 또 생기면 안 돼요. 엄마가 잡아야 걔네가 멈춰요. 그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만, 딱 하루만 연기하면 된다. 저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이 들어가면 버튼이 바로 만져졌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이 작은 기계 하나로 제 자존심이 걸려 있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준혁.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미워해야 되는데 받기 싫은데 근데 이상하게 또 반가운 마음이 먼저 올라왔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어요. 준혁이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요즘 왜 전화 안 받았냐고 걱정했다고요. 저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프다고 했어요. 머리가 아프고 깜빡깜빡이 심해진 것 같다고요. 그러자 준혁이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어요. 그럼 센터로 오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내일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내일이면 끝나야 하는데 내일이면 또 흔들릴 것 같아서요. 다음날 새벽 저는 4시에 눈이 떠졌어요. 그 뒤로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오늘이구나. 오늘 가야 되는구나.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너무 차려입으면 이상할 것 같고 너무 대충 입어도 이상할 것 같고 결국 평소처럼 입었어요. 베이지색 가디건, 꽃무늬 남방, 편한 바지. 거울을 봤어요. 이 얼굴로 연기를 해야 돼.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껐다 해봤어요. 빨간 불, 꺼짐. 간단했어요. 근데 제 마음은 하나도 간단하지 않았어요. 아침을 먹으려 했는데 밥이 안 넘어. 결국 물만 한 컵 마시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교 가고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저만 다른 세계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발이 안 떨어졌어요. 3층을 올려다 봤어요. 한 달 전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갔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덫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지금 어디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건물 앞이야. 근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아들이 잠깐 조용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요. 엄마 같은 할머니 또 울려요. 엄마가 잡는 거예요. 엄마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76살 먹은 내가 영웅이래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한 칸 한 칸이 무거웠어요. 3층.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버튼을 눌렀어요. 찰칵. 작은 소리. 녹음이 시작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공간은 예전이랑 똑같았어요. 의자들이 쭉 놓여 있고 포스터가 붙어 있고 스크린이 있고 직원이 인사를 했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후 준혁이가 보였어요. 그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아, 왜 이러지? 정신 차려야 하는데. 준혁이는 제 얼굴을 보고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더 아프다는 설정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요즘 머리가 아프고 깜빡깜빡이 더 심해진 것 같다고요. 준혁이는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어요. 유자차였어요. 그런 사소한 친절이 사람을 다시 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준혁이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1043 골드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했어요. 티나면 안 돼요. 너무 캐묻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저는 한숨을 쉬는 척하며 말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아직도 깜빡깜빡해. 이거 먹으면 진짜 나아지는 거 맞아? 준혁이는 웃으면서 너무 쉽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할머니. 근데 이게 3개월은 드셔야 효과가 나요.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밀어붙였어요. 준혁아, 이거 먹으면 진짜 치매 안 걸리는 거야?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치매 예방되는 거예요. 뇌세포가 활성화돼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좋아, 하나 받았어. 이제 2번째.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걱정하는 척 했어요. 나 병원에서 당뇨약이랑 혈압약 먹거든. 그거랑 같이 먹어도 돼? 준혁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같이 드셔도 돼요. 오히려 꾸준히 드시면 병원 약 줄일 수 있어요. 당뇨약 안 드셔도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제 속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말이잖아요. 됐어. 2개. 마지막 하나.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이거 서울대에서 만든 거 맞지? 준혁이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그럼요.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15년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저희 아니면 못 사요. 3개. 전부 받았어요. 치매 예방. 병원 약 줄여도 됨. 서울대 연구팀. 다 거짓말. 그리고 다 녹음됐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병원 가야 돼서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멈췄어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꺼졌어요. 끝났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무서웠어요. 떨렸어요. 근데 해냈어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나 녹음했어. 다 받았어. 아들은 숨을 한 번 내쉬고 말했어요. 엄마 완벽해요. 이제 토요일에 같이 가요. 증거 들고 끝장을 봐야죠. 토요일 아침 아들이 일찍 왔어요. 차도 가져왔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묵직해 보였어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오늘은 진짜 끝장을 보는 날이구나. 아들은 차 안에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다 할게요. 엄마는 옆에만 있어요. 걔네가 뭐라고 해도 대답하지 마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창밖이 빠르게 지나갔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요. 센터 앞에 도착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계단을 올라가고 3층.
아들은 망설임 없이 문을 확 열었어요. 안에는 직원 몇 명만 있었어요. 토요일이라 그런지 손님은 거의 없었고요. 직원 한 명이 반사적으로 인사를 하려다 멈췄어요. 제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저도 봤어요. 준혁이가 안쪽에 서 있었어요. 한 달 동안 할머니 하던 그 얼굴인데 오늘은 표정이 없었어요. 웃지도 않고 눈빛도 차갑고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가 바로 차갑게 식었어요. 그래. 오늘은 흔들리면 안 돼. 아들이 먼저 말했어요. 환불하러 왔습니다. 책임자 나오세요. 준혁이는 아무 말 없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다른 남자가 나왔어요. 점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50대쯤 돼 보였고 머리에 기름칠을 번지르르하게 하고 싸구려 양복에 억지 웃음 딱 말로 해결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사람이 웃으며 물었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차분히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서 1004골드 구매하셨는데요. 전액 환불받으러 왔습니다. 점장 얼굴에서 웃음이 바로 사라졌어요. 환불은 안 됩니다. 고객님이 개봉하셨잖아요. 개봉한 식품은 위생상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규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알겠더라고요. 아들이 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그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말해요. 규정, 원칙, 위생, 그럴듯한 단어로 사람을 가로막아요. 근데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었어요. 규정이요? 개봉한 거 저희 어머니가 한 거 아닌데요. 점장이 눈을 가늘게 뜨더라고요. 아들은 이어서 말했어요. 직원이 확인하라면서 그 자리에서 뜯었잖아요. 한 병 마시게 했잖아요. 점장은 바로 부정했어요.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원래 고객님께서 직접 개봉하시도록 안내드립니다. 그 순간 공기가 딱 멈췄어요. 이제 말싸움으로 가겠구나 싶은 순간이었죠. 근데 아들은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점장 앞에 놓았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점장이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처음엔 무시하려는 표정이었는데 몇 줄 읽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녹취록입니다. 3일 전에 저희 어머니가 녹음한 겁니다. 점장 손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아들은 차분하게 줄을 짚어주듯 읽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드시면 치매 예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꾸준히 드시면 병원 약 줄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요.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15년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점장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 표정은요, 걸렸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들은 그 다음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어요. 이번엔 법 조항이었어요. 식품위생법입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면 불법이에요.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점장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직원들도 눈치를 보면서 서로 얼굴을 봤고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그런데 더 무섭게 말했어요. 이거 들고 구청 위생과 가면 조사 나옵니다. 영업정지 나옵니다. 심하면 형사고발이에요. 사장님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점장이 한참 말을 못했어요. 공기가 싸해졌고 그 넓은 공간에서 시계 소리만 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점장이 결국 입을 열었어요. 뭘 원하십니까? 아들이 말했어요. 간단합니다. 첫째, 380만 원 전액 환불. 둘째, 사과문. 지금 바로요. 점장은 인상을 쓰면서도 입을 다물었어요. 사과문은 싫은 티를 냈지만 아들은 봉투를 다시 집어들며 한마디만 했어요.
그럼 저희는 가겠습니다. 바로 구청 가면 되니까요. 점장이 급하게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알겠습니다. 다 해드리겠습니다. 점장은 안쪽으로 들어갔고 저는 벽에 붙은 포스터를 봤어요. 서울대 의대 연구진 개발 뇌 건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 포스터 보고 속은 할머니가 얼마나 많을까. 나 말고도 수십 명, 수백 명. 잠시 뒤 점장이 봉투와 서류를 들고 나왔어요. 환불 서류입니다. 여기 현금 380만 원입니다. 아들은 서류를 한 줄 한 줄 읽었어요. 진짜 꼼꼼하게요. 서명도 받고 현금도 그 자리에서 한 장 한 장 세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종이 한 장을 다시 내밀었어요. 사과문입니다. 점장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건 좀.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점장은 결국 펜을 들었어요. 후다닥 사인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이기는 싸움이라는 걸요. 아들이 봉투를 챙기고 저를 봤어요. 엄마 가시죠. 저는 일어났는데 그냥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장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마디만 했어요. 여기 오는 할머니들 다 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치매 걸릴까봐 무서워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식한테 짐 되기 싫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 이용해서 돈 뜯는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점장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돌아섰어요. 근데 문 앞에 서준혁이가 서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한 달 동안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던 그 얼굴. 근데 지금은 아무 표정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그냥 차갑게 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그 애한테 묻고 싶었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어? 근데 묻지 않았어요. 대답을 들으면 더 아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했어요. 다음에는 이러지 마. 그리고 지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고 공기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저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들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아직 안 끝났어요. 신고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나만 환불받고 끝내면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할머니가 똑같이 당해요. 자식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그렇게 돈도 마음도 다 뜯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구청으로 갔어요. 위생과였어요. 아들은 준비해 온 걸 하나씩 꺼냈어요. 녹음 파일, 녹취록, 영수증, 계약서, 사과문.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넘기다가 저를 한번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증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오신 분은 처음 봅니다. 저는 웃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 아들이 다 했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은 차분히 말했어요. 일단 조사가 나갑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영업정지는 기본이고요. 형사 고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다른 피해자분들도 환불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들이 확인되면 연락이 갈 겁니다. 어머니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좀 풀리더라고요. 내가 당한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의미가 생긴 것 같아서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다가 화면에 익숙한 건물이 딱 뜨더라고요. 그 상가 건물, 그 3층,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영업정지.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가 대광고로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며 시중가 수만 원 상당의 액상 제품을 수백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점장은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로 경찰서에서 나오고 있었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었어요.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사기 및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잡혔구나. 정말 잡혔구나. 그리고 화면에 또 다른 할머니가 나왔어요. 얼굴은 모자이크였고 목소리만 들렸어요. 저도 거기서 샀어요. 창피해서 자식한테 말도 못했어요. 치매가 무서워서 그냥 샀어요. 근데 이번에 연락이 왔대요. 환불받을 수 있대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나랑 똑같아서요. 무서워서 산 거, 창피해서 말 못한 거, 그게 우리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환불받을 수 있대요. 내가 신고해서 그 생각이 들자 처음으로 마음이 진짜로 놓였어요. 뉴스가 끝나고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봤어. 아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해낸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 나 내일 갈게요. 일요일이잖아요. 엄마 얼굴 보러. 저는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아들이 툭 내뱉듯이 말했어요. 무슨 일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말이 제일 좋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좋았어요.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온다는 말이. 다음 날 아들이 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열어보니까 고기였어요. 소고기, 등심. 엄마, 고기 구워 먹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이거 비싼 건데.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엄마가 비싼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들이 고기를 굽는 동안 저는 옆에서 그 등을 봤어요. 내가 손잡고 유치원 데려다 주던 애가 이제는 내 앞에서 고기를 굽고 있더라고요. 고기를 한 점 먹는데 맛있었어요. 근데 맛있어서 운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구나 싶어서 목이 메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앞으로 자주 올게요. 바빠도 와야죠. 엄마 혼자 밥 드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말에 결국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외로웠어요. 진짜 외로웠어요.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집이 너무 조용해서 텔레비전을 소리로 켜놓고 그 조용함이 무서운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준혁이 전화가 그렇게 반가웠던 거예요. 그 따뜻함이 가짜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사람이 살고 싶어서 좋아했던 거예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제 내가 전화할게요. 내가 찾아올게요. 엄마 얘기 들을게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이번엔 진짜였어요. 연기가 아니었어요. 저녁을 먹고 아들이 돌아가려는데 현관에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저는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조심히 가.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근데 예전 같은 조용함이 아니었어요. 다음 주에 또 온다는 말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테이블 위에 봉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아들이 두고 간 거예요. 열어보니 사진이 있었어요. 벚꽃 필 때 한강에서 같이 찍자고. 사진 뒤에 짧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봄에 같이 벚꽃 보러 가요. 내가 사진 찍어줄게요. 아들.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 울었어요. 그동안 제가 원하던 건 비싼 약도
대단한 선물도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가는 거, 같이 밥 먹는 거, 내 얘기 들어주는 거, 그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꿈에서 저는 한강에 있었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고 옆에는 준혁이가 아니라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여기 서봐요. 내가 사진 찍어줄게요. 저는 웃었어요. 환하게.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라고요.